네, 금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UNS 하우징의 이승훈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현장 엑스레이에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방송을 맡은 UNS 하우징의 이승훈 본부장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와 좋은 투자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처음은 부동산의 유익한 정보들을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슈 브리핑을 전해주실 텐데요. 자, 오늘 전해질 소식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12.16 부동산 대책 공시가격 인상 방안입니다.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12월 8일에 나온 발표였는데요. 발표 이후 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주었습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따라서 6억 이하는 1억, 6억에서 9억은 2억, 9억 이상은 3억의 취득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를 일반 취득세율 4%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개의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양도세나 종부세 절세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장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 비속, 자녀분들이죠. 또는 부모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내가 집이 한 채, 자녀가 한 채, 부모님이 한 채가 있다면 우리 집은 1세대 3주택자인가 많이 헷갈려 하실 텐데 우선 정리해드리면 공동명의 관련 경우는 1가구, 같은 가구가 아닌 사람끼리 보유주택을 공동 등기를 했을 때 해당된다는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부 공동명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아직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2020년 1월 얼마 남지 않았죠. 아직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하니 소급 적용 논란도 있습니다. 다음은 12.16 부동산 대책입니다. 6.19 대책, 8.2 대책, 9.13 대책을 포함한다면 종합대책으로는 4번째고 작은 대책들까지 포함한다면 18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종합대책은 대출, 세금, 공급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LTV 강화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는 1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는 아예 불가능하고 9억 이하는 기존과 동일한 40%, 9억에서 10억 사이는 20%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종부세 세율과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예전에는 보유만 했을 때 최대 80%까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유와 거주 각각 40%씩 나눠서 합계 80%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리해야 양도세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 배제해서 내년 6월까지 6개월간은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께는 양도세 중과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월 17일에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 방안입니다. 주 내용은 현실화율 상향, 지금 9억에서 15억은 70%, 15억에서 30억 구간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현실화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상향해서 현재는 올해는 85%인데 매년 5%씩 올려서 최종 10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사실 정책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표현된 단어도 굉장히 어렵고 행간에 담긴 내용도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정책을 잘 보는 방법은 확대해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적에 대한 제한만 있었습니다. 85제곱미터였죠. 근데 9.13 대책에서 6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제한이 생기면서 그 이후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6억 원 넘는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9.13 대책 이후에도 6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했고 취득세나 재산세 혜택은 여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실제로 관계부처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도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더 헷갈리고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기관에 유권 해석을 남기는 것입니다. 유권 해석이라 함은 글로 문의를 남기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답변은 법적인 효력도 갖게 되겠습니다. 또한 더 좋은 방법은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겠죠. 정책을 잘 분석해서 정책 방향에 어긋나지 않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면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로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책이다. 따라서 앞으로 소형주택과 부동산 소액 투자가 더 활발해지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